자, 그럼 이번엔 우리가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는데, 일단 평행이동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또 코사인,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이동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직관과 통찰을 얻게 될 거라서, 우선 구체적으로 이 사인 함수 관련된 식을 보면서 기본적인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변형된 후 평행이동까지 한 상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줄 것인가, 우선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볼 겁니다. 그럼 먼저 간단한 복습 차원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? 그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이 y는 a sin bx 꼴의 함수의 그래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우리가 원점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거잖아요. 그때 여기 식에서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원점부터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최초로 한 줄기 그려주면 되고요. a와 b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면요, 자 원점부터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당연히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에 대해 뭐 별도로 제한이 붙지 않는 한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그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 최초로 한 줄기 딱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이 계속해서 양쪽으로 좌우로 반복되면서 좌표 평면에서 양쪽으로 끝없이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, 자, 그 와중에 이 a와 b의 부호가 같아 가지고요,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부터 최초로 한 줄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수식과 함께 여기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자, 그래프가 최초로 한 줄기 딱 끝마치는 지점, 이 지점에 x좌표를 표시하라 그러면은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우리가 잘 표시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함수의 최대값, 그 다음에 최소값에 대해서도 그림에다가 표시를 좀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망설임 없이 잘 표시해 줄 수 있는 상황 맞죠? 뭐라 표시할 건가요?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 라고 최대값, 최소값에 대해 각각 표시해 주면 되겠고, 여기 a와 b가 음수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절대값 기호 잘 씌워서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을 중심에 두고 그 x축을 기준으로 위로도 절대값 a만큼 아래로도 절대값 a만큼 자,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진동하는 곡선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는데,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. 자, 여기까지는 앞서서 우리가 상세히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하는 얘기 중에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.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어떻게 그릴 건가,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, 물론 이론적으로는요,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함수 식을, 자, 이 식과 이 식은 정확히 같은 식이에요. 이 식을 사인 안쪽의 식을 특히나 x의 계수로 묶어주면서 식 변형해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, 즉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,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게 전부 다입니다.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또 y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이동시켜주면 될까 고민한 후에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서 잘 이동시켜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.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, 수식의 꼴이 이러한 함수를 딱 받아들고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자 한다면은 많이 불편하고 더딜 거예요.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생각하고, 자, 그 다음에 식 변형해서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시켜줘야 되나 다 생각하는 게, 그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다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꼴의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식 보고 다이렉트로 좀 그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건데, 그러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요,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심이 되는 선, 즉 기준이 되는 선부터를 좀 잡고 가면 좋습니다. 뭐 중심선 또는 기준선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잠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, 여러분과의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제가 그 용어를 사용하자면, 자, 이 그래프에서는 이 맥시멈 라인과 미니멈 라인 사이에 정확히 그 중간에 x축이 있고, 그 x축을 기준으로 위로도 아래로도 같은 양만큼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요, 이 그래프에서 중심선은 x축이라 할 수 있겠죠.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할 때
특히나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동하는 만큼 점근선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그 느낌 살려가지고요. 지금도 이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서 특히나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자, 그래프를 따라 이 중심선도 같이 이동한다 생각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심이 되는 선 또는 기준이 되는 선은 Y는 D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식에서 상수항 보면서 자, 기준선을 딱 잡아주면 돼요. 또는 중심선을 잡아주면 돼요. 그렇게 센터 라인을 일단 잘 표시하고 나면요. 그 다음에는 그래프가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. 이 함수의 그래프도 우선 한 주기만 그림을 먼저 그려준다면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모양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.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라는 중심선을 딱 센터에 두고 자, 거기서부터 위로도 아래로도 같은 양만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곡선을 중심선 위의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렸듯이 이 함수의 그래프도 한 주기 먼저 그리자면은 중심선 Y는 D라는 선 위의 점에서 자, 위로도 아래로도 같은 양만큼 왔다 갔다 하는 곡선을 여기서랑 모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. 다만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이 곡선 위에 지금 찍혀있는 이 점들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해서 자, 여기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생각할 때는 이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요 시작점의 좌표가 더 이상 원점이 아니겠죠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계산하죠? 여기 있던 원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해서 이 점의 좌표는 이렇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이 함수식과 함께 좀 더 편하게 시작점의 좌표를 바로 구해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인 안쪽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생각해주면 여기 시작점의 X좌표 바로 구해서 적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작점의 Y좌표는 당연하게도 이 점이 Y는 D라는 선 위의 점이니까 자, 이 점의 Y좌표는 D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사실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편의상 마음대로 시작점을 그래프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봐줬었잖아요. 그 원점이 자, 여기서도 이 함수식에서 사인 안쪽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과 관련이 있어요. 사인 안쪽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0이고 그 X가 0일 때 이 함수식으로부터 출력되는 함수값이 또 0이에요. 그 조합이 이제 점 0,0이 되는 거고 자,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인 안쪽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과 관련지어서 시작점의 좌표 찾아주면 편하다는 거. 그리고 시작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적었다면은 그럼 여기 그려놓은 요 한 주기의 끝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? 이 함수의 주기도 절대값 B분의 2파이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주기 진행됐다 봐가지고 그래프가 자, 여기 이 점의 X좌표에다가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 더해서 이 끝점의 X좌표 계산해주면 되고요. 이 끝점 역시나 Y는 D라는 중심선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의 Y좌표도 D가 되겠죠. 여기 있는 막 좌표 같은 걸 지금 외우고 있고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. 당연하게도. 자,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는 식으로 들어주면 돼요. 어차피 뭐 이런 좌표 구하는 식을 외워봤자 쓸데도 없을 뿐더러 외우려 해봤자 안 외워집니다. 이거. 자, 제가 하는 그 얘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 그려놓은 그림에서 최대값, 최소값 좀 표시해야겠다 그러면 맥시멈 라인, 미니멈 라인 딱 잡은 다음에 자, 이 선에 대해서 식을 뭐라 적어주면 되냐? 이 선은 Y는 하고 나서 D 플러스 절대값 A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. 이 선은 Y는 D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적으면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. 그 수식이 이런 꼴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 그 함수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? 제일 먼저는 기준선을 먼저 잡자 그랬어요. 자,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딱 뭔가 축이 되는 선을 먼저 잡아놓고 그 선으로부터 위로도 아래로도 절대값 A만큼 같은 양만큼 자,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곡선 그리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이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이 식에서 같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래프 한 주기 잡아주면 되고 자,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달랐다면요? A와 B의 부호가 달랐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처음에 한 주기 그릴 거잖아요. 그렇듯이 여기도 A와 B의 부호가 수식에서
달랐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최초로 한 줄기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한 줄기 그려주면 돼요.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,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맞춰서 이 함수의 그래프도 개형을 이렇게 한 줄기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. 자, 만약에 실제 이런 함수식을 받아들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A와 B의 부호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면은 그래프를 최초로 한 줄기 그릴 때 이렇게 개형 잡아주면 된다는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무튼 그 기준선을 잡고 나서 그래프의 개형을 A와 B의 부호에 따라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하고 나면은, 거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함수의 그래프 한 줄기 개형 잡는 건 끝났어요. 그리고 나서 그 한 줄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서 그 그림에다가 최대값, 최소값, 또 그 시작점, 끝점의 좌표를 좀 찾아 적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각자 지점의 좌표나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찾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값을 다 찾아 적어 놓으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그랬듯이 이 그래프에서도 이 한 줄기의 그림에서 시작점과 끝점 그 사이에서 딱 가운데 놓여 있는 지점, 그 다음에 함수의 값이 최대인 지점, 함수의 값이 최소인 지점, 이런 특징적인 지점의 좌표가 궁금하다, 그런 지점의 좌표를 알아내야겠다 하면요, 그 지점들의 y좌표는 지금 다 적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그럼 이제 그 지점들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요? 그 특징적인 지점들의 x좌표는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 주기를 4등분 잘 해가지고 생각해주면 각자 지점의 x좌표 다 찾아줄 수 있겠죠. 또 당연하게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. 자, 그래프를 그냥 한 주기만 딱 그려놓은 것뿐,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간격으로 이 패턴이 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 주기 그리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.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래프를 연장해서 좀 더 그려야겠다 싶으면은 상황에 따라 요 모양을 복사 붙여넣기에 이어 붙이면서 그래프를 필요한 만큼 더 연장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에서 x축, y축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었잖아요.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변형된 그래프를 그리는 데까지는 x축, y축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x축, y축 끼고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나가는 게 자연스러웠단 말이죠. 근데 이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, y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나가자면 더 불편하고 애매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, 지금처럼 특히 사인, 코사인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준선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한 주기 잡은 다음에 뭐 필요하면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그리든가, 그 다음에 이제 x축, y축은 부가적인 옵션 다루듯이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x축, y축은 그림에다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뭐 여기 지금 a, b, c, d의 값이 구체적인 상수로 다 주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당장 아까 말했던 그런 그래프 위에 특징적인 점들의 x, y 좌표가 그 값이 다 계산될 거고, 그러면 그런 점의 위치와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림에다가 x축, y축을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. 나중에 실제 이 식에서 a, b, c, d의 값이 상수로 주어지게 되면요. 자, 그러면 요까지 얘기해 두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a, b, c, d 알파벳이 적힌 수식만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얘기를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듯 말 듯 직접적으로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, 요 정도 얘기했으면은 화면 넘겨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예를 보면서 이 a, b, c, d의 값이 상수로 적혀 있는 식을 보면서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러 갈 건데, 순서는요,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인 함수 관련된 식을 제일 먼저 보면서 평행이동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우선 할 겁니다. 그러다 거기에 적응이 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, 평행이동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이어서 해나갈 테니까,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도중에 함수식 보면서 이 함수의 최대값, 최소값 주기 구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나갈 테니까 이 타이밍에 숨 한번 고르고요.
자, 그러면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준비된 예를 보면서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할게요.